야, 이지수 너 진짜 여기 왜 왔어? 우랑 레벨이 안 맞잖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쉰둘의 이지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30년 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받은 첫 인사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지수는 평범한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메이크업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소담한 모습이었죠. 반면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샤넬백과 에르메스 스카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그들의 성공을 과시하듯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이지수야? 완전 못 알아볼 뻔했네. 고등학교 때 학급 위원장이었던 김미라가 이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죠. 미라야, 오랜만이다. 이지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김미라는 이미 다른 동창들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야들아, 이지수 왔네. 진짜 오랜만이다. 김미라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보는 듯한 시선들이 이지수에게 쏟아졌어요. 볼륨 안은 성공한 동창들의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는 강남에 빌딩을 샀고 누구는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이지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지수야, 너는 요즘 뭐해? 박정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목소리 어조에서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이지수의 담담한 대답에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한순간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아, 그래?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작은 회사 다녀. 이지수가 짧게 답하자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무관심이 가득했죠. 이지수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30년 전 고등학생 이지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성적도 중간, 집안도 평범했던 그 시절의 기억만으로 지금의 이지수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지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욕적인 동창회는 어떤 반전을 맞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머, 정희야. 내 아들이 하버드 의대 간다며? 정말 대단하다. 김미라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희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아이고, 뭘. 애가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 남편이 의료진 법인 사장이다 보니 애도 자연스럽게 의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동창들이 박정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이지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라, 너는 어때? 딸이 변호사 됐다며? 응,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이 건설회사 전무이사라서 인맥이 좋거든. 덕분에 딸도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었지. 김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부럽다. 우리는 다 성공했네. 그러게 말이야. 고등학교 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동창들의 시선이 슬그머니 이지수 쪽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우월감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자녀 있지? 박정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응, 아들 하나 있어. 이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이미 이지수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지수야. 너 진짜 변한 게 없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용했잖아. 지금도 여전히 소극적이네. 사람은 안 변하나 봐. 그때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동창들의 대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지수는 가만히 앉아 물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집에만 있으면 뭐가 남냐고. 여자도 뭔가 해야 한다면서. 맞아. 나도 남편 회사 일 도우면서 사회활동하고 있어. 자선단체도 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지수를 겨냥한 것 같았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죠. 지수야, 너도 뭔가 시작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박정희의 말에는 가식적인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 이지수를 더욱 작게 만들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지수는 잔을 입에 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이죠. 그나저나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다들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김미라가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는 오히려 잘 되고 있어. 대기업들이랑 거래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성그룹이랑 계약 맺었는데 정말 큰 돈이 들어와. 한성그룹이라는 말에 이지수의 눈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 변화는 없었어요. 동창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놨고 이지수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야, 지수는 정말 말이 없네. 혹시 우울증 아니야? 이수진이 이지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른 동창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표정이 너무 어둡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항상 구석에 혼자 있고 지금도 완전 루저 같아 보여. 옷차림 좀 봐. 완전 동네 아줌마야. 동창들의 뒷담화가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지수가 없는 사이를 틈타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결혼도 못한 줄 알았는데 했네. 그나마 다행이야. 남편이 작은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그것도 신경 쓰여. 박정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랑 레벨이 다르지 않아? 왜 온 거지? 그러게. 여기 와서 위축되기만 할 텐데. 김미라가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 성공한 남편들 덕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데 지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맞아. 대화도 안 통하고.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암묵적인 합의를 했어요. 이지수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기로 한 거죠. 이지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동창들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지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들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지수가 자리에 앉자 동창들은 다시 자신들만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지수를 제외한 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야, 너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간다며? 부럽다. 응, 남편이 골프 치러 가는 김에 나도 따라가기로 했어. 롯데호텔 스위트룸 잡았어. 와, 좋겠다. 나도 남편이랑 유럽 여행 계획 중이야. 그들의 대화는 온통 여행, 쇼핑,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지수가 끼어들 수 없는 화제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너는 여행 많이 다녀? 이수진이 갑자기 이지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가끔 다녀. 이지수가 짧게 대답하자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로? 부산? 경주? 박정희가 비꼬듯 물었어요.
여러 곳. 이지수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창들은 이지수가 별로 갈 곳이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우리는 내년에 모나코 가기로 했어. 남편이 거기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거든. 김미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모나코? 정말 부럽다. 나도 남편이랑 스위스 갔을 때 정말 좋더라고. 동창들의 과시는 계속됐고 이지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지수야, 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이수진이 가짜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치졸함에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음료를 서빙했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와인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걸로 마시자. 박정희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 동창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지만 이지수는 그냥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그들과의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야, 지수야. 너 정말 가는 거야? 이지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미라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수는 이미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응, 일찍 들어가려고. 벌써? 우리 이제 시작인데. 박정희가 가짜 아쉬움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전혀 붙잡으려는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가봐. 피곤하지? 이수진이 비꼬듯 말하며 다른 동창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지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역시 어울리지 않았나 봐. 처음부터 분위기가 안 맞더라. 우리끼리 있는 게 낫겠어. 그들의 말이 이지수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려는 의도였죠. 지수야, 택시비 있어? 우리가 좀 도와줄까? 김미라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지수를 경제적으로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먼저 갈게. 이지수가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지만 동창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래, 잘 가. 조심히 들어가고.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지수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이지수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휴, 드디어 갔네. 분위기 다운됐었어. 그러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훨씬 편하다. 솔직히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자기도 불편했을 텐데. 박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모이자. 우리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지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이지수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자 동창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다시 왔어? 뭔가 빠뜨린 거라도 있어? 이지수는 침착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갈게. 동창들은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지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거죠. 지수야, 뭔 전화를 여기서 해? 나가서 해도 되는데. 김미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이지수가 차분하게 말하며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동창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네, 저예요. 지금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 있습니다. 이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톤이었죠. 네, 바로 올라오세요. 시간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창들은 이지수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지수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수야, 누구 불렀어?
이수진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지수의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이지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동창들을 바라봤죠. 지수야, 대체 누구를 부른 거야? 박정희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올 거야. 이지수의 침착한 대답에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설마 남편 부른 거야? 여기까지? 김미라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회사 다닌다며? 퇴근도 못했을 텐데. 이수진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지수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장난치려는 거야? 박정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지수를 쳐다봤어요. 장난이라니. 그냥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 여기서? 갑자기? 동창들의 목소리에는 점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지수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뭔 일이야? 김미라가 조급하게 물었지만 이지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때 볼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저기 뭔 소리지? 이수진이 고개를 돌려 출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급하게 오나 보네. 박정희도 신경 쓰이는 듯 출입구를 계속 쳐다봤어요. 이지수만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지수야, 혹시 그 소리랑 너가 부른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야? 김미라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글쎄 어떨까? 이지수의 모호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외부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꽤 급하게 말이죠. 진짜 이상하다. 뭔 일이지? 이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이지수는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맞네. 뭔 시간? 박정희가 반사적으로 물었지만 이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볼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어요. 누가 오나? 김미라가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수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서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왔어요. 동창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지수야, 진짜 뭔 일이야? 나 무서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할 일은 없어.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이지수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볼륨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여보, 왜 갑자기 여기 와 있어? 박정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들어온 남성은 바로 그녀의 남편 박상철이었어요. 정희야, 너 여기 있었구나. 박상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갑자기 온 거야? 회사에 있다가? 박정희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박상철이 말하다 말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이지수에게 멈췄어요. 동시에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너 여기 있었어? 김미라의 남편 김동욱이었습니다. 그 역시 정장 차림에 급하게 뛰어온 티가 역력했어요. 여보, 너까지 왜 와? 김미라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김동욱도 말하다 말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박상철과 마찬가지로 이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왔어요. 이수진의 남편 이재민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재민아? 너까지? 대체 무슨 일이야? 이수진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물었어요. 세 남성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도 그렇고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이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지수님이십니까?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지수를 찾아? 너희 아는 사이야? 박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지만 박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동욱과 이재민도 이지수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지수 회장님이십니까? 김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김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지수가 무슨 회장이야? 그냥 주부라고 했잖아. 하지만 남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지수를 보며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한성그룹 이지수 회장님 맞으십니까? 이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성그룹? 동창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3대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설마 그 한성그룹? 이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볼륨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수를 쳐다봤어요. 잠깐, 뭔 소리야? 지수가 한성그룹 회장이라고? 박정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수는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했잖아. 김미라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남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지수 앞에서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들, 너희 왜 그래?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상철이 이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동창들은 완전히 멍해졌어요. 여보, 너 왜 그래? 일어나. 박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박상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손 떼.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욱도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동욱아, 너까지 왜 그래? 김미라가 소리쳤지만 김동욱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재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남성이 모두 이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동창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정신 나간 거야?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이분이 한성그룹 이지수 회장님이야.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의 총수셔. 뭐라고? 박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우리 의료기기 회사가 한성그룹 계열사랑 연간 200억 원어치 거래하고 있어. 이분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박상철의 설명에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동욱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야. 한성그룹 프로젝트가 우리 매출의 70%를 차지해.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라져. 김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재민아, 설마 너도?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법무법인도 한성그룹 전속 자문을 맡고 있어. 수진아, 우리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재민의 말에 이수진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동창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지수가 실제로는
자신들 가족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던 것이죠. 지수야. 아니, 회장님.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미라도 이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 변화가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지수가 무릎 꿇고 있는 남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지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지수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볼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중년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라와 이수진도 함께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지수는 그들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요. 이지수의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지수야. 아니, 회장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지수는 냉정했어요. 기회라니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어요. 이지수가 가방을 들자 남편들이 또다시 긴장했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 회사들과의 거래에 영향을 주시는 건 아니죠?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 있겠죠. 전 항상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일합니다. 이지수의 말에 남편들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지수의 조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지난 3년간 아들의 사고 후유증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동창들은 그제야 이지수가 왜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지수의 말에 남편들의 표정이 더욱 긴장됐어요. 회장님,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김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처럼 하세요. 다만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이지수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문 앞에서 이지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사세요. 이지수가 나간 후 볼륨은 한동안 정적에 쌓였어요.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박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김미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호텔을 나선 이지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교육적이었어요. 이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동창들은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